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이 방송을 막는데 사활을 거는 반면 이 여권은요, 이 김건희 리스크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김건희 씨와 무속인과의 연관성을 연일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김건희 씨가 본인이 뭐 점쟁이 점을 볼 정도로 신기가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저는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아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을 좀 홀려요. 그다음에 돈과 권력이면은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똑같고요. 자, 전용기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요, 지금 뭐 요승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러시아의 라스푸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러시아 멸망, 최순실 씨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예상보다 큰 화력을 갖지 못하니까 무속에 관련해서 뭔가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정책 대결하자고 했는데 좀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어서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정책과 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속인의 공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우리가 최순실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무속인과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지속적으로 MBC 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열린공감 TV까지 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숨기기에 급급한지 이런 물음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떳떳하게 뭐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실 배우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책 결정 과정 중에 배우자에게 묻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 왔는데, 우리가 배우자의 검증을 이렇게 뭐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털고 가야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무속 검증이 아니고 이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져 온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대선 후보의 어떤 부인에 대한 공적인 차원에서의 검증이지 어떤 무속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요.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긍정적인 대답이든 부정적인 대답이든 받아서 이거 다음을 대처하는 형태, 그런 종류의 뭐 역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고 사실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지도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무속인 논란이 결국에는 배우자에 대한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우자의 검증, 공인으로서의 검증은 지금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10수년 동안 이 정치판을 취재를 해오셨는데요. 이 무속 논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도 뭐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지금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가 무속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떤 뭐 행보를 했고, 어떤 메시지를 잘못 냈는지, 어떤 그러니까 무속인의 얘기를 잘못 듣고 뭔가를 오류를 어떤 걸 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전 이 논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도 현재까지는 실체적으로 나타난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다시 얘기합니다. 뭐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뭐 아류다. 그때 뭐 최서원 씨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서원 씨가 무속과 관련됐다는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오방랑이라는 뭐 복주머니를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뭐 그것이 어떤 무속과 정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벤처기업을 육성했던 창조경제가 무속인에게 뭐 얘기를 듣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드 부대를 뭐 배치한 게 뭐 무속인 얘기를 들은 겁니까? 아니면 뭐 한일 뭐 위안부 협정이 무속인 얘기를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체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정책이 무속과 관련돼서 잘못됐고, 그리고 무속과 관련해서 오류를 범했다는 건지가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이 최순실 씨가 뭐 과거에 무속인과 가까웠다는 걸로 박근혜 정부 전체를 마치 뭐 무속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 안민석 의원이 저희가 이제 멘트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최서원 씨의 말하는 특징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과연 지금 최서원 씨가 뭐 그랬던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자체가 사실과 거짓 혹은 허위 혹은 추정을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이런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통상 7시간 45분 하면은 7시간이라고 얘기해요? 8시간이라고 얘기해요? 8시간이라고 통상 얘기해요. 근데 세월호 7시간을 애써 연상시키기 위해서 녹취록을 7시간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미지를 더 씌웁니다. 두 번째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로는 뇌피셜이고 좀 전까지 하면 무슨 궁예 관심법 같은 건데 이재명 그냥 얘기한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속이라고 그냥 덮어 씌워요. 요즘 보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선거 보면 이렇게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저분하게 해왔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좀 힘에 버거워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30% 박스권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대선전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런 선거 문화가 통용되어야 되는지 얼마 전까지 우리 생태탕의 패래가모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대엽 논란 봤잖아요. 글쎄 국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요. 국민만 믿고 그다음에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면서 앞으로 또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